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뉴저지를 방문해 시민참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제대로 된 공식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뉴욕 첼시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오늘 시작된 유엔 총회 정상회의에 맞춰 뉴욕시 전역 보안이 한층 강화됩니다. 미국 정부가 추방 대상자 800여 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 수송관의 파열이 그 원인입니다. 북부 뉴저지 학교에서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잇따라 마련됩니다. 북한이 20일 미국의 본토도 위협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 로켓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뉴저지를 방문해 시민참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결의안 통과 9주년 행사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뉴저지에 위치한 시민참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일본은 현재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위안부 아닙니다. 엄연한 저는 이용수입니다. 끄고 가서 위안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얘기는 너가 위안부를 만들었어요. 위안부 만드는 책임을 져라. 이용수 할머니는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에 끌려가던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16살에 자는데 여자아이가 내 어깨를 싸고 한쪽 손으로 입을 바꾸고 군인은 뒤 덩어리다가 뭐를 콱 찔러가지고 대면서 그 길로 끌려갔습니다. 한편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위안부 결의안 통과 9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일 관계가 아니고 인권 문제로 제기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아주 스트롱 메시지를 일본에다가도 보내고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오늘 밤에 열린 이 행사는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지 9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이 결의안을 발의했던 마이클 혼다 의원을 비롯한 현직 의원 15명 이상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욕 첼시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오늘 시작된 유엔 총회 정상회의에 맞춰 뉴욕시 전역 보안이 한층 강화됩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밤 맨해튼 첼시 폭발 사건으로 뉴욕시 안전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부터 유엔 총회 회원국 정상회의가 시작됨에 따라 각국 정상들과 대표단이 뉴욕에 모여 당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천여 명의 주방위군 부가 인력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을 포함한 뉴욕시 곳곳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유엔 총회가 계속되는 이번 주 뉴욕시의 주요 도로와 주요 행사 등 상당한 경찰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71차 유엔 총회는 지난 17일 개막해 22일까지 열리며 20일부터는 유엔 총회 회원국 정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추방 대상자 800여 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은 19일 감사 보고서에서 국무부 산하 이민국이 범죄자 또는 도망자 등 추방 명령을 받은 인물 최소 858명에게 시민권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여권 위조 등 이민 사기율이 높은 이른바 안보 우려 국가 또는 그 주변국 출신들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이들의 디지털 손가락 지문이 미 국토안보국이나 연방수사국에 보관돼 있지 않아 부적격자들에게 시민권을 잘못 부여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이민 시스템의 허점은 앞으로도 점증하는 본토 테러 위협과 맞물려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는 시민권이 잘못 발급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처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 수송관의 파열이 그 원인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스턴과 뉴욕 하버를 잇는 가스관의 파열로 뉴저지 가스값이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매일 130만 배럴을 운송하는 이 콜로니얼 가스관 파열에 1갤러당 1.99달러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미시시피에서 뉴저지로 향하던 가스가 알라바마에서 100만 배럴 이상이 누수됨에 따라 가스값 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가스 수송관이 파열되기 전 뉴저지는 12년 만에 가장 낮은 가스값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9월 9일 가스 수송관 파열로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난주 뉴욕 상업거래소 가스값이 10센트씩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콜로니얼 가스관 회사 측은 이번 주말 가스관 보수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북부 뉴저지 학교에서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잇따라 마련됩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는 21일 노던 벨릴리 저널 올드 태판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5일까지 북부 뉴저지에 소재한 총 8개 학교에서 한식 급식 시범 제공과 조리사 대상 한식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매주 해당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관련 행사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뉴저지 한식 급식 시범 행사는 지난 봄 주요 급식 제공업체인 폼토니안과의 협의에 의한 것입니다. 한편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는 한식당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육이 열립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의 전문가가 나서 경영자와 조리사, 홀서빙 3개 분야로 나눠 한식의 기본에 대한 이론과 실습 강의를 진행합니다. 한식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생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욕시 소수계와 여성 소유 기업 조달 사업 후원에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상무부 산하 경제개발청은 트루펀드 파이낸셜 서비스에 5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융 서비스는 비영리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으로 소규모 소수계와 여성 소유 기업들을 위한 저렴한 대출과 무료 전문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에 새로운 페리 터미널이 생깁니다. 신설되는 페리 터미널은 퀸즈 센터 블루버드 47에서 48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겐트리팍의 이스트리버 강가에 들어서며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국 퀸즈 보로청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겐트리팍의 새 페리 터미널이 개통됨을 알렸습니다. 뉴욕시는 하루 4,000명이 롱아일랜드 시티 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터미널이 개통이 되면 22분 만에 맨해튼 34 스트리트를 거쳐 월 스트리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화장지에 판매세를 부과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레오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로버트 아놀드와 제클린 타우필드는 코스트코 웨인점과 해켄색점이 화장지 제품의 판매세를 부과했다며 지난 16일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뉴저지 주법상 화장지는 면세 대상인데 지난해 7월 이들 매장에서 7%의 판매세가 붙었고 이는 코스트코 측이 고의로 비과세 제품에 세금을 매겨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코스트코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켈로그가 에거 뉴트리 그레인 홀 위트 와플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습니다. 이 제품은 치명적인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리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면역 체계가 약한 임산부나 노약자, 아기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켈로그 측은 아직 이 제품 소비자들 중에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만일의 문제에 대비해 리콜을 시행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즉시 버리고 환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에 소재한 러커스 대학이 교내 모든 화장실에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러커스 학생 연합 측은 이번 달 초 여자 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자 화장실에도 여성 위생용품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브라운 대학 학생 연합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커스 학생 연합인 RSA 측은 교내 시설 점검과 함께 다른 대학들의 경우를 조사한 뒤 이 계획안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북한이 20일 신형 로켓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이 신형 로켓 엔진은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를 4개 엮어 로켓 추진체로 쓸 경우에 미국 본토 어디든 날려보낼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날 로켓 엔진을 공개하며 미국의 전쟁 범죄를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을 향한 비난과 위협적인 말도 쏟아냈습니다. 미국 괌 기지에 배치가 된 전략 폭격기 B-B1B 2대가 오는 21일 다시 한국에 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0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B-B1 2대가 내일 한반도에 전개된다며 이번에는 지난 13일과는 달리 오산기지에 착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1B는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괌 기지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 상공에 도착해 평양을 융단 폭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는 뉴욕과 뉴저지 폭발 사고 용의자와 관련된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맨해튼과 뉴저지에서의 폭탄 공격 용의자인 아흐마드 칸 라하미가 체포된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체포가 된 5명이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고 경찰 당국이 19일 밝혔습니다. 5명은 앞서 이날 밤 9시 30분께 브루클린 벨트 파크웨이 베라자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타고 이동 중이었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서 무기가 발견돼 의심을 받았으나 조사 결과 지난 주말 발생한 첼시와 뉴저지 시사이드 파크에서 있었던 폭탄 공격과 뉴저지 엘리자베스에 설치된 폭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라히미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해튼 폭발 사건의 용의자를 잡는데 곳곳에 깔린 감시 카메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는 경찰이 뉴욕 지역에 촘촘하게 깔린 감시 카메라들의 영상을 분석해 아흐마드 칸 라하미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맨해튼 첼시 지역의 23번가 도로변에서 폭발이 발생했던 17일 오후 8시 30분께 라하미가 폭발 지점 인근을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인 압력솥 폭발물이 발견이 된 27번가 거리에서도 라하미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은 그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결국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뉴저지주 북동부에 있는 린든에서 라하미를 총격전 끝에 체포했습니다. 이렇듯 뉴욕시는 9.11 테러 이후에 월스트리트가 모여있는 로어 맨하탄의 금융기관과 경찰의 감시 카메라를 통합하는 등 치안을 강화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치안 강화책은 이번에 폭발이 있은 첼시 지역을 포함한 미드타운 맨해튼은 물론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뉴욕 경찰은 또 수상한 가방이나 도난 차량, 위험한 물질 냄새와 관련한 경고를 받는 대시보드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이번 폭발 사건의 용의자 수배 과정에선 처음으로 무선 응급 경보 시스템이 가동돼 수백만 주민들에게 용의자 공개 수배 내용이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브렌트우드에서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지난 금요일에 LIR의 MJ대로 서쪽 부근의 숲에서 변사체를 찾았다고 어제 밝히고 현재 감식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브렌트우드에서는 지난주 2명의 10대 소녀가 죽은 채로 발견된 곳이기도 해 경찰은 이 유해가 2 소녀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에서는 오늘 새벽에 한 차가 오토바디 정비소에 돌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엘리자베스에 위치한 정비소를 들이받아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늘 새벽 1-9 도로의 북쪽 방면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전 0시 21분께 일본 혼슈 동남부 이즈섬에서 약 248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미국의 지질 조사국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지진은 진앙의 깊이가 6마일이고 진원은 북위 30.5076도, 동경 142.124도로 관측됐습니다. 시카고가 뉴욕시를 제치고 미국 최고의 자전거 친화적 대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전문 매체인 바이시클링 매거진은 시카고가 간선 도로변 전용 차선 확충과 공유 프로그램 확립 등에 힘입어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위는 샌프란시스코, 3위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였으며 4위가 뉴욕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위생적인 재료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어겨 해고가 된 미국의 30년 경력 제빵사가 업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뉴욕 롱알랜드 시티에서 제빵사로 일하던 스테판 피셔는 밀가루가 각종 벌레가 들끓는 창고에서 보관되는 것을 보고 이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업주에게 맞섰다가 해고됐습니다. 피셔는 당시 업주가 잡곡방에 밀가루를 섞으면 괜찮다며 재료를 투입하라고 지시했으며 뚜껑 열린 쓰레기통을 방치하거나 유제품 용기를 열어놓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말했습니다. 피셔는 지난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업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셔가 일하던 빵집은 프랜차이즈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만 영업장이 3곳이 있으며 자연산 재료만 쓴다고 광고에서도 강조한 곳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고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뉴욕시 최고 길거리 음식을 가리는 2016 밴드 어워드에서 브루클린에서 전통적인 멕시칸 타코를 파는 소리아노 가족이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소리아노 가족은 타코에 홈메이드 살사와 홈메이드 또르티아 등 멕시코 오아사카 지역의 수제 스타일 멕시칸 요리를 제공합니다. 이날 가나바스 아일랜드에서 열린 행사에는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뉴욕 시내 최고의 푸드트럭 음식을 선정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7 시리즈의 강점으로 내세웠었던 카메라 기능이 전작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잡지인 컨슈머 리포트는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살펴본 결과 전 모델인 아이폰 6S 시리즈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컨슈머 리포트는 아이폰 7 플러스의 2배 줌 카메라는 아이폰 6S나 아이폰 7의 1배 줌보다 선명한 화질을 구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은 이달 초 아이폰 7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대폭 향상된 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맥주 수송관이 등장했습니다. CNN 머니에 따르면 벨기에의 유명 맥주 양조장인 할부만이 2마일 길이의 맥주 전용 지하 파이프라인을 개통했습니다. 이 양조장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매 시간 동안 4,000갤런, 12,000병의 맥주를 공장으로 수송합니다. 이번 공사는 교통체증을 피하고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새로운 스마트폰용 여행 앱인 트립스를 공개했습니다. 구글의 이번 온라인 여행 시장 진출로 기존 여행 앱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구글이 공개한 트립스는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앱으로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 차량 렌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200개가 넘는 전 세계 도시에 대한 가이드와 개인별 구글 히스토리에 기반을 둔 레스토랑이나 행선지 추천 등을 제공합니다. 헐리우드의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난 배우 브래드 피트와 엔젤리나 졸리 커플이 파경을 맞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졸리가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졸리는 소장에서 이혼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2004년 영화 미스터 앤드 미시즈 스미스에서 만나 결혼으로 이어진 브란젤리나 커플의 인연은 12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공기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서늘해지면서 가을에 한층 더 가까워졌는데요. 내일은 일교차가 화씨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적으로 구름껴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6도, 섭씨 19도로 예측됩니다. 20일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86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3도, 섭씨 19도 예측됩니다. 23일 금요일도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나 저녁에 소나기 가능성 있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6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4도, 섭씨 19도 예측됩니다. 24일 토요일은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겠으며 오후에 소나기 가능성 약하게 있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2도, 섭씨 1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부쩍 서늘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인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